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이차는 올해의 마지막 보이는 차이나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마침 이제 지난주에 열렸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좀 짚어보고 가야 2023년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12월 말 되면은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연휴가 껴있고 뭐 휴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휴장 일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홍콩과 중국 휴장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날 기준으로 해서 남은 중국과 홍콩 시장의 휴장 일정 한번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홍콩만 쉽니다. 홍콩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이제 홍콩을 통해서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열리긴 하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2023년 1월 2일 월요일에는 중국과 홍콩 거래소 모두 휴장이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그래도 거래하시는데 좀 미리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우선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제대로 개최가 될 것인가, 취소될 것 같아, 연기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먼저 사전에 있었지만 그래도 예정대로 2022년 12월 15일과 16일에 북경에서 개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해 연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한 해의 경제 성과를 총정리하고 이제 현재 그리고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인지를 또 다시 한번 분석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어떤 경제 업무에 총체적인 요구사항을 가져갈지 주요 임무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매년 3월에는 양회라는 또 중국의 큰 양대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 3개월간 좀 공백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중국의 경제 정책을 방향을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회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좀 핵심으로 내세웠던 슬로건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펼쳐졌는지를 좀 매칭을 시켜보면은 그래도 이번에 나왔던 주요 내용들과 이제 향후에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를 조금 그래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가장 좀 뼈저리게 또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봤던 이제 그런 정책들과 매칭을 해봤을 때 2016년에 처음으로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야 라고 이제 메시지가 그때 당시에 나왔다고 해요. 그럼 2017년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부동산 산업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거품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우선 1, 2선 도시 같은 데는 주택 구매를 하는 거를 또 제한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요 측뿐만 아니라 공급 측 측면에서도 이제 이렇게 너무 거품이 많이 껴 있는데 돈 빌려다가 이제 부동산은 안 하고 뭐 이런 좀 부실한 기업도 우리가 구조조정 해야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헝다 사태까지 그런 부분까지 이어졌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장기적으로 한 5년 가까이 좀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 부동산 산업이 많이 지금 망가진 상황이고 회복이 경제 자체에 굉장히 크게 악영향이 오히려 더 심해지다 보니까 2022년부터는 적극적인 다시 한번 부동산 구제 정책으로 좀 전환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메시지로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이거 고생 많이 했었죠. 2020년 말 이제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반독점과 자본시장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탄소 중립으로 갈 거야. 탄소 배출을 어쨌든 좀 먼저 많이 끓여서 땡겨서 많이 한 다음에 석탄 같은 것들 많이 쓰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중립, 탄소 배출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장기 전략을 세워가겠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2020년 나오면서 2021년 어땠죠?
좀 좋은 면과 나쁜 면 그대로 다 나타났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어땠죠? 2021년 홍콩 증시 그리고 뭐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굵직한 빅테크들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 크게 또 갑자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망가진 중국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메시지가 전환됐을지 저희가 좀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탄소 관련,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전기차나 태양광 이런 쪽 산업을 키울 수 있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지만 또 이게 일부 지역에서는 또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는 게 있어. 너무 또 과하게 적극적으로 이 말을 이제 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막 석탄 가격 막 이런 부분들이 폭등하는 부분, 전력난 이런 것까지도 계속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은 또 조절해 나가는 부분들까지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지켜보셔야겠죠. 핵심 내용들은 뭐 꾸준히 뭐 엄청나게 크게 뭐 나온 큰 틀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 속 발전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몇 년 전부터 나온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2022년 너무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펼쳤었고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무엇이다? 경제 회복과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소비 확대가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중국이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이 소비 확대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실행한 거는 우선 제로 코로나를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어쨌든 소비를 할 수 있는 영역도 늘려주고 뭐 쿠폰도 늘려주고 향후에 이제 돈을 써야 되니까 뭐 고용이난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요. 소비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념해서 우리가 끌어갈 거다라고 얘기한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요게 바로 바뀌었죠. 플랫폼 기업을 우리가 반독점 규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게. 플랫폼 기업이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완전히 바꿨어요. 우선은 뭐 계속 반독점에 대한 뭐 그런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은 상시화 시키겠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 바닥을 정말 막 오글댔던 그런 규제들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제 가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보고 고용도 많이 좀 일으켜줘라. 사실 예전에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엄청나게 이제 급성장하는 시기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았던 게 창업 열풍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이제 고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큰 효과가 나타났을 텐데 좀 이 부분을 옥죄고 있다 보니까 고용도 안 돼, 경제도 망가져,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중국이 그래도 인지를 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나왔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뭐 재정 정책 계속 내년에도 더 열심히 쓰겠다라는 거고 통화 정책도 더 이렇게 막 이제 금리를 다시 뭐 올리거나 뭐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필요한데 어쨌든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시를 했다라는 점을 좀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월 LPR 금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졌긴 했거든요. 그래도 우선 12월까지는 동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부동산 시장을 더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소비도 더 진작시키겠다라는 의지는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2023년에도 이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저 또한 이 부분 더 내려줄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2023년 상반기에 또는 1분기 안에는 한 번 더 LPR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많죠. 워낙 지금 확진자들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대유행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다시 이렇게 폭증한다고 하더라도 제로 코로나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오히려 더욱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들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제 또 예상은 못했는데 홍콩 쪽에서 먼저 소식이 나왔어요. 중국이 아마 1월 3일부터 입국자들에 대한 시설 격리를 해제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격리 규정이 좀 완화되는 거죠. 기존에 5일 더하기 3일, 5일은 시설이나 이런 데서 격리를 하고 3일은 자가 모니터링이 시작되는데, 이제 어쨌든 시설 5일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중국인들도 이제 다른 나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용이해졌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중국에 들어가는데 부담이 굉장히 덜해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의미는 2023년 전면 개방이 더 빨라졌다, 이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위드 코로나의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다만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좀 혼란스러움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1분기 정도면, 2023년 1분기 정도면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수 정점 찍고 항상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보면서, 당연히 소비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좋아질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고, 오히려 지금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살 타이밍이 아닌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도 2022년보다 2023년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뭐 정책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나아질 2023년을 기대하면서,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에는 더욱더 즐겁고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중국 통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번 2022년 마지막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저희는 2023년 1월 첫째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